표서도 안내. 안녕하세요.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자명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아는 것만으로는 자기 성장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고 자기 발전 성장 시스템을 갖춰보려고 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알아주는 방법을 찾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있지도 않아 내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내가 나를 알아주는 방법을 찾는다는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의 글귀가 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길 기다리지 말고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한다거나 반대로 내가 남을 알아준 적이 있는지 묻는 공자님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듭니다. 지금이 자명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료사고를 왜 꺼냈냐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장기 기억에 저장되던 사건, 아무 탈 없이 진행된 사건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사고는 병원이나 현장에서 유독 깨지고 터진 건이 많고 그런 것은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깨진 장독 속에서도 꽃이 피거나 희망을 찾았다면 그건 오래 갑니다. 그게 씨앗이 되어 다른 곳으로 먼저 자신의 실력 향상이나 사건 처리 능력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선사로서 의료사고를 처리해본 경험과 그 이전의 경험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달라짐을 성장의 씨앗으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선사로서의 문제의식. 자명은 환자 측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기 때문에 환자를 인체 시험용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만약 마루타 등 제2차 가해 포함 취급당했다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로 의료배상 책임 등을 물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의료사고 잘못된 부분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는 그런 위험을 예방하려고 할 것이고 의사 선생님 스스로도 아픔을 덜어내고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두 발로 걷는 것도 행복이다. 의사, 병원, 업무가 등은 한 식구이지만 의료사고의 환자는 정신적으로 고립된 상태고 대개 심리적 문제를 앓고 있으며 의사 측과의 감정적 대립도 심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강철 송사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의료사고를 보면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병원을 쫓아다닐 수 있고 두 발로 걷는 것도 행복입니다. 삼강과 의무 기록 등 복사 요청, 나만의 방식으로 자명다움이 뭔지, 강철송사다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자가 발전소에 시동을 켜고 그런 흥얼거리며 머리부터 서서히 리듬을 타고 어깨다 들썩이며 내 영혼까지 흔들면서 나를 일깨웁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처음에는 자명의 머릿속에 뒹구는 생각을 정리해보자는 의미에서 페이스북용 글을 쓰다가 이번에는 진로기록 분석 등을 통해 내가 나를 알아주는 방법을 찾고 의료사고 등을 통해 자기발전 성장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업무 처리 계획을 짜기 위한 문진을 합니다. 의뢰인의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문진처럼 자명이 궁금한 점, 특히 치료 경위, 의료사고 발생 시기나 인지 시점 등을 묻습니다. 깡초선사 입장에서 정보 취합 등을 통해 진단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뢰인 측이 주장하는 부분에 귀 기울이고 그 주장에 부합한 증거나 정황 등을 묻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측 눈을 식명케 한 의료 행위는 무엇인지 물으니 환자가 처음에는 뇌수막종 제거술 후 우측 눈이 실명되었다고 합니다. 의무 기록 등 열람 복사를 요청합니다. 사건 분석을 위해 의뢰인에게 진로기록 일체를 열람 복사하도록 안내하고 과거 치료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 5년치 개인보관용으로 타병원 진로기록도 요청합니다. 초기에 복사해둔 진로기록과 나중에 복사한 진로기록의 차이, 즉 나중에 수정하러 은폐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핍니다. 실제로 수술기록지, 시술기록지 등의 수정이나 영상도 삭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칙상 수정하거나 은폐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자의 걱정, 진로기록 복사를 요청했더니 환자가 걱정입니다. 환자가 기록 복사를 위해 의사를 만나야 하는지, 간호사하면 되는지 묻습니다. 헛걸음질 하지 않게 진료과에 전화해 보시고 가라고 안내하고 의사를 만나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의사 없이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등은 의사의 면담이 필수적입니다. 진로기록 복사 안 해주면 어떠냐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 다 해줍니다. 안 해주면 의료법 위반이어서 병원도 걸쳐 아플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 18조, 21조 등의 규정에 징역 벌금 등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안내, 기본적인 필수 서류, 의료배상 책임보험 등의 관련서를 안내합니다. 응급실 기록은 초기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상해보험 등에서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주요 자료입니다. 입퇴원 요약진 말 그대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다소 미흡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기록지와 동의서, 시술기록지와 동의서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과기록 간호일지를 살펴보고 대략적인 치료 과정을 그리며 약물, 주사 처방 등을 기록한 오도 기록지, 타과의 협진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협진 기록지 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봅니다. 무엇을 복사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필요서도 안내를 보냈더니 환자가 어떤 서류 등을 복사하느냐 합니다. 수술하다고 그랬다가니 수술 기록자, 수술 동의서 위주로 복사하고 수술 전후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우선 필요하다고 했더니 카톡으로 수술 기록자, 수술 동의서만 보내서 간호일지도 추가 요청합니다. 기록 검토 후 환자에게 의료사고 발생 시기는 수술이 아닌 뇌혈관 조영술 후라고 바로 잡아줍니다. 검증 차원에서 환자의 기억보다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명도 알고 환자도 알아가는 겁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점 기준, 무엇을 중점으로 복사해야 하는지는 자명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점에 무엇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제3자인 자명은 처음부터 알 수 없고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료사고와 관련 있는 의료 행위를 중점으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 발생 2주 전후의 기록 중심으로 각종 검사 기록, 영상 등 그에 나머지 필요하다고 안내 서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도 알고 그걸 분석하는 자명도 알아가는 겁니다. 이상은 나를 알아가는 방법과 필요 서류 안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한 점,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같이 가치를 꿈꾸는 깡철 선사였습니다.